자, 시작할게요. 어제 일단 오리엔테이션 가볍게 했는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지만, 교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이제 앞으로 매주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런 책자가 한 개 나올 겁니다. 대략 20페이지에서 뭐 많아봤자 한 40페이지 정도 얇은 책자 할 건데, 요거를 이제 시험 치고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성을 어떻게 해놓을 거냐면, 일단은 앞에 좀 펴볼까요? 그 구문 파트랑 어휘 파트 이렇게 해서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해둘 거예요. 여기 구문과 어휘는 지금 커닥 본 수업에서는 우리가 오답률 높은 문항, 여러분이 많이 틀릴 법한 문항, 그리고 이제 뭐 간접쓰기나 의의가 있는 문항 위주로 다룬다면, 사실 시험지를 풀고 나면 여러분의 욕구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맞춘 문제다 하더라도 혹시 정리할 포인트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책자 가지고, 책자. 뒤에 책자. 그 포인트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떻게 읽게 되냐면, 급하게 읽다 보니까 대충 읽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뒀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면, 자, 20번 이제 이게 뭐냐면 요지 문제인가요? 20번 요지 문제 20분인데, 그 요지 문제에서 보면 error이라는 명사로 익숙한 게 동사로 쓰이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품사의 유연성이라는 말을 제가 덧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문장 연습할 수 있게 해놓고, 밑에 practice 같은 경우에는 위의 문장 구조와 유사한 경우를 제가 찾아서 그 연습을 한 문장 정도 더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2번 같은 경우도 이거예요. 무엇을 발견하는가? 여기서 이 문장 해석하면 22번이면 주제 문제죠? 주제 문제인데, discover이라는 동사를 해석하고 나면은 뭐를 발견하지? 가 여기서 놓쳐버리실지 몰라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거랑 비슷한 문장 스타일을 또 밑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좀 놓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계속 해드릴 거니까, 여긴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 치는 당일날, 그 어제죠. 어제 요걸 바로 보면 좋겠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문장 분석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고, 그래서 뭐 보면 알겠지만 41번, 41번 같은 장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려운 문장들을 좀 정리해 놓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맞추는 건 쉬웠을지 모르나 해석하는 부분이 분명 까다로운 건 지문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도 전체 정리를 다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외에 내가 잘 몰랐던 문장이나 내가 해석이 잘 안 됐던 문장들은 여러분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해석을 시켰을 때 틀릴 법한 문장을 제가 넣어놓고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게끔 그런 구성을 띄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도 이제 뭐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그 뭐 영어 단어 한국어식으로 쫙 정리하는 그런 식의 단어 정리는 솔직히 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니 혼자 하시면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정리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한국어 영어 하고 까먹죠. 별로 여러분한테 영향가 없는 단어 정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해석하면서 잘못 해석했을 법한 단어들,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예를 들면 빛이라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관점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거든요. 그 긍정적인 관점으로 쓰인 20번 주장 문제에서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왔고, address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많이 잘 해석을 못하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다이어 같은 형태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 연습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다른 문장으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가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단어도 이렇게 구성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외울 거 확실하게 외우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쓸모없는 단어 정리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캔쉽 같은 거, 씨발 쌤이 이거 각주 줬던데요? 각주를 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 문제 중에 킨쉽을 각주를 안 주고 출제한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은 절대 모를 법한, 근데 각주를 줬으면 우리가 보통 안 외우잖아요? 근데 이 단어 외워야 된다고. 알겠지? 왜? 각주를 안 주고도 출제됐었거든. 각주는 주는 기준은 뭔데요? 그냥 평가원 마음이에요. 알겠죠? 준 적도 있고 안 준 적도 있는 단어가 있으면 안 준 거에 맞춰서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쓸모없는 건 없기 때문에 정리된 것만큼은 확실하게 외우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인대드 이런 거 해놓고, 자, 그 독해 문제인데, 독해 문제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수업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듣고 이 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점이 있으면 목표점.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 의미추론 문제인데 의미추론 뭐 난이도가 좀 있긴 했겠지만 근데 여러분 정답이 한 80%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맞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더라도 대명사를 활용해서 문맥을 추측한다라는 분명한 우리가 요 지문을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습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거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인과 추론 비스타일이 한 번 더 나오면 인과 추론 비스타일 또 적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 적혀있기 때문에 복습을 할 때 용이하게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을 쭉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패턴화가 될 겁니다. 인과추론 비슷할 그때 얘기했었지.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형태의 그 패턴화가 될 테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좀 뭐랄까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제목을 달아서 그렇게 이제 독해 문제를 정리해 놓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교재 구성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뭐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문제지 같은 프린트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워크북을 드린다거나 그런 어떤 플러스 알파 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뭐 볼 거냐면 39번 봅시다. 39번. 별표 치시고